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낸 남자 오소장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2020학년도 고3 논술 분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이제 김민규 선생님 모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과 자연계 논술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올해 또 연대 논술에 대한 또 변화가 커서 지금 뭐 전국 논술 대회 될 분위기가 좀 말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또 의학계열 논술도 그렇고요. 또 주요 상위권대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최저 변화도 있고 또 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변화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술 또 전문 선생님께서 또 면접도 좀 의대 면접이나 기타 면접도 챙겨주시고 계시고 하는데요. 잘 영상 참고하셔서 올해 논술을 준비하는 이과 자연계 학생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 넘겨서 김민규 선생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오재성 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민규입니다. 자, 이제 2020학년도 대학 논술, 특히 이과 논술 전형,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문제 유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중위권 학교 중에서는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기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유형이 바뀐 두 학교가 있는데요. 이 두 학교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논술, 과학통합형 문제가 같이 나왔다가 2020학년도부터는 이제 수리논술 중심으로 수리논술만 이제 출제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출문제를 참고하실 때 좀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논술 보는 학교들로 문의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영역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편제되어 있는 원 과목과 투 과목을 같이 출제 영역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과 투를 모두 다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런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건국대학교에서 지정한 과학논술 제시문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생명과학 제시문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수학과나 어떤 이런 컴퓨터 계열의 학과, 과학 탐구 과목의 어떤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학과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을 보면은 모집 요강에 보면 원과 투 과목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원 과목 중심으로 되어 있고 투 과목의 내용은 제시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과학논술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다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경희대학교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다양하고 물어보는 내용의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과학논술을 조금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동은 동국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가 과학논술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재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후에서 수능 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성향에 맞게 원서 접수를 할 때 또 지원 전략을 잡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되는 경쟁률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거라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건국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는데 올해부터 이과 논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하고 탐구 영역 하나 반영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이후에 그 주간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희대와 같은 날짜가 겹치는 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리 논술 경우에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논술과 의대 논술이 가장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수능 9월달, 6월달 모의고사 수준으로 1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논술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문제도 학교마다의 어떤 고유한 문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양대 논술의 경우에는 오전에 보는, 오후에 보는, 저녁에 보는 이렇게 문제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 문제의 난이도를 본다면 저녁에 보는 그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7에 들어가는 이과 계열의 4개 학과와 의학부가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거의 의대 논술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원대 논술이 최근 2개년간 논술 문제 난이도가 비교적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논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아주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일정 수준이 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조금 약하더라도 논술로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한 학교들이다. 물론 전제는 본인의 수학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과 논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수학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수학 실력이나 역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혹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내 실력에 대비해서 목표한 대학이 높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준비를 좀 더 일찍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논술 시험에서의 내신 변별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에서 40%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데, 40%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20과 비교과 20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비교과라고 하는 거는 출결 봉사인데 무단결석 뭐 한 3일 이하 또는 2일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봉사 시간도 한 20시간 정도 이상이 된다는 만점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좀 크기 때문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지원할 때 내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까 지원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대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논술의 난이도가 가장 어렵고,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문과 논술의 형태 또는 어떤 생명과학 형태의 논술이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의 경우에 추가가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올해 2020학년도 논술 전형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좀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많이 또 고민들 하실 겁니다. 차후에 이제 제가 또 6편 분석 영상을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체크해 드리겠고, 또 인문 논술도 차후에 한번 또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민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뭐 다시 보기 하시고, 또 여기 연락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뭐 저한테나 아니면 또 논술 선생님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체크해서 선생님께도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뭐 연대 논술도 그렇고요. 기타 아까도 말씀드린 뭐 반영의 과목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교과 성적들 변화가 많으니까 잘 대비해서 우선은 올해 또 6개 전형에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 같이 참여해 주신 김민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한번 올해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험생을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 위해 응원의 파이팅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 학생 여러분, 파이팅!